아, 일당 20만 원만 찍어도 소원이 없겠다. 안녕하세요. 겁쟁이 배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달 대행을 준비했던 과정부터 배달 숙련자가 되기까지 경험했던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배달 대행을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길을 정하지 못하고 20대, 30대 시절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며 보냈는데요. 팬데믹에 대처하지 못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아보다 대학 시절에 배달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요즘은 내 대학 시절에 비해 배달 시스템이 잘 갖춰졌고 배달 단가는 줄어간다고들 하지만 일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일당 20만 원만 찍어도 소원이 없겠다. 제가 배달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저는 서울 북서부 약 5개 구에서 배달을 했고 하루 약 12시간 동안 배달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에 3건에서 4건의 배달을 했는데요. 제 경우 12시간 일했을 때 기준으로 보험료, 지방세 제외하고 약 20만 원을 벌었고 주말에는 25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수익은 성수기 기준이고 비성수기 때에는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익은 지역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 경우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동네 일반 대행 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대여해 3개월 정도 일하며 적응기를 갖고 비상금 대출 200만 원을 받아 당근에서 예산에 맞는 배달 세팅된 중고 PCX를 찾았고 110만 원에 올라온 것을 타이어 보수, 거치대 불량을 명목으로 내고해 100만 원에 구매하고 하자 보수, 자차 보험, 헬멧, 헤드셋, 의류 등을 구입하니 5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세팅까지는 총 18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어느 정도 오토바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중고마켓에서 개인 거래를 하시거나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신차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달 도중에 사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배달 세팅 신차 비용은 PCX 기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유류비와 오토바이 소모성 부품 교체 등 달마다 대략 25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고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100일 정도 적응기를 갖는다 생각하시고 렌트해서 일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저의 경우는 배달업을 하기 전에도 125cc 스쿠터를 몰아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근에서 스쿠터를 고를 때 큰 도움이 되어 배달 플랫폼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쿠팡이츠는 피크 시간대나 성수기 배달료를 높은 단가로 주는 대신 미션이 없고 자동 배차 범위가 좁아 다음 주문을 빨리 받기 위해서 주문량이 많은 곳으로 가까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주말 피크 시간에 미션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서 보상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미션 보상금이 꽤 달달하며 자동 배차 범위가 넓어 다음 콜을 잡기까지 수월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차 거절에 대한 페널티 기준이 엄격해서 일정량 거절 시 일정 시간 동안 배차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피크 시간 구분 없이 콜 수가 상당량 줄어든 것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쿠팡이츠를 주로 집중하고 유배지에 떨어졌을 때 배달의 민족을 병행해 돌아오는 콜을 잡아 유배지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라이더가 일하는 지역, 환경,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배달 플랫폼 역시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여러 플랫폼을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쿠팡이츠 플러스 협력사에서 한 3개월 정도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쿠팡이츠 플러스는 일반 대행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사 재량에 따라 미션 보상금 빈도가 프리 기사일 때보다는 높았습니다. 다만 지사로부터 부여된 업무 시간과 할당량이 있으니 개인의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달은 야외에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는 낮아도 업무의 강도는 높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운 날에는 통구이가 되고 추운 날 동태가 되는 느낌을 오롯이 받는 직업이며 강풍이 부는 날에는 주행할 때 옆차선으로 순간이동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며 눈, 비 오는 날의 시야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물론 우천시 배달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또 장시간 일하게 되면 허리나 목에 부하가 와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달은 일하는 게 자유로운 만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계획은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오후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갖고 그 후에 10시 정도까지 약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다 보면 개인 운동 등 다른 일을 진행하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운동도 거르지 않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람마다 목표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계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달 초창기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기억이 많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신호위반은 생활이었고 보안을 통제해야 하는 경비분들과 다툼이 잦았습니다. 또 배달 일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달 일 한다는 말을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0이 가까워 오자 문득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몫이라도 제대로 하며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의 몫을 해내기로 결단한 이후 일하며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졌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수치상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전히 빚쟁이 신세지만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 해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라톤이라 생각하며 목표 지점까지 페이스를 지키며 달려갈 것입니다. 경기도 어려워지고 배달 업계도 시끌시끌하지만 저는 저만의 페이스로 제 길을 묵묵히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배달 라이더분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선발주자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실제 배달 경험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무사 귀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겁쟁이 배달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